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이야기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바로 이어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채널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하단과 같이 입력하시면 다양한 유익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쭉 열립니다. 실시간 채널, 스트리밍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다행입니다. 전 시간대보다 그래도 조금씩 지수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87.29포인트대까지 코스피가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2090에서 2082대까지 살짝 밀려 내려가는 83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2시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2시 대비해서 한 40분 만에 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V자 모양이 살짝 나오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개인의 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파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기관은 지금 전주체가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부담이 되는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닥 상황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680선 향해 달려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역시나 2시 이후부터 살짝 V자 모양 올라오는 모습 보입니다. 꼬리 드는 모습 보이시죠? 일단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680선 향해서 다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매수입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상승폭이 다시 커지면서 개인은 일부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여전히 286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265억 원 좀 줄어들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를 여전히 합니다. 프로그램 매도로 지금 출회가 되는 모습이고 투신과 연기금은 오히려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1177원 60전까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가 바로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 상승하고 있긴 한데 좀 불안불안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떤 느낌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지 그리고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 월, 화, 수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 만기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지수가 오늘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종목들 탄력이 좀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종목별로는 흐름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T 섹터주들이 주도하는 모습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라면 좀 낙폭과대주들의 일정 부분 좀 순환매 흐름도 눈에 띄는 모습. 하지만 전반적으로 IT 섹터가 주도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에 있는 종목들이죠. 테스라나 넷패스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그 외에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섹터주들 특히 오늘 LG화학의 2차 전지 공장, 제2공장 미국 내 이제 다시 짓는다는 검토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주들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특히 관련되어 있는 LNF 등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등도 강세, 일진머티리얼즈도 강세,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도 강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주들도 이에 따라서 장 초반에 상당히 강세였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탄력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5G 관련 섹터주들은 강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KMW나 RFHIC,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등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도의 기대감 계속 이어지면서 5G 섹터가 IT 섹터주들의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겪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 쪽의 소재 섹터와 장비 섹터주들도 속속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좀 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근데 그동안 뭐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이제 IT 섹터 쪽들, 소재 섹터 쪽들 많이 강조해 드렸었고요. 네네. 2차 전지 섹터 쪽도 많이 강조를 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뭐 일본과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재 이런 부분들의 좀 중요성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어제 SK 머티리얼즈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뭐 하나 머티리얼즈나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부분들도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한번 워닝 머티리얼즈 골라봤습니다. 네. 사실 2분기 실적은 조금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의 단계를 조금씩 거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도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디스플레이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라인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실적이 돌아가면서 좀 빠르게 이제 새로운 라인들이 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진한 부분들이 그동안 좀 주가에 많이 녹아 있다라는 측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나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티리얼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이 머티리얼 계열들 계속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22,250원입니다. 일단 뭐 일본에서의 뭐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 뭐 이런 부분들 제한된 부분들을 이제 뭐 삼성이나 정부가 나서서 계속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또 이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해주고 밀어주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디스플레이 소재, 뭐 반도체 소재 쪽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현재 22,3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절선을 약 한 2만 원 정도로 좀 넓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세상으로는 21,0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보유하신 분들과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이 24,000원입니다. 바로 직전 고점이죠. 요거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 고점이었었던 25,000원, 26,000원 부분까지 1차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된다라면 한 내년 정도는 한 3만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인 호흡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 한 2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1차로 세워놓고 흐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워닉 머티리얼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가람 전문위원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갈까요?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CS 윈드가 되겠습니다. 네. CS 윈드는 풍력 발전기의 기둥 부분인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간 풍력 타워 생산 능력이 그 생산 능력 기준으로 현재 세계 1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풍력 터빈 제조업체와 현재 259억 원 규모의 이제 윈드 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대만에서 첫 해상 풍력 대형 프로젝트 터빈이 발주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풍력 수요 개선에 따른 중장기적으로 외형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풍력 발전에 대한 세금 보조금 정책과 또 주별로 재생에너지의 의무 발전 비중 비율이 상향이 되면서 이제 이에 따라서 강한 또 수요가 굉장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 3년 동안 미국 시장의 호조세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상풍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성장률이 육상풍력에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최대 해상풍력 타워 제조업체로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이 CS 윈드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7,000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SK 네트워크스가 되겠습니다. 이정모 씨 제가 월요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일단 SK네트워크는 SK그룹 계열의 종합 상사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모빌리티 그리고 상사와 워커이 호텔 사업과 같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현재 가지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이 4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가 증가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종속 회사인 SK 매직에서 신제품이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최근 들어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매각이 지속적으로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자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의 지금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6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이 기업이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실적이 앞으로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인데 저평가에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같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원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세원은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 등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8% 증가가 나타났는데 이 실적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인 트리노 테크놀로지를 자회사로 편입을 했는데 이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지금 세원이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세원은 수소전기차인 넥소에도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넥소도 앞으로 자동차가 성장을 해 나가면서 판매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쪽으로도 이익이 개선될 수가 있겠고 지속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예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앞으로도 더 좋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세원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현재 세 차례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음봉이 세 차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이듯이 이 부분과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함께 동반이 된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는 과거의 사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음봉이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타나면서 아래에서 저가를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자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가를 굉장히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오늘은 음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전에 나왔었던 저가는 이탈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3,060원 부근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한 차례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3,350원, 손절가는 2,7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GTG 웰니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가 되겠는데 한예슬 마스크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LED 마스크 오페라 미로스가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나 이제 LED 마스크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는 거는 모두 아실 텐데 이 LED 마스크 관련주를 많은 분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딱히 관련주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GTG 웰니스가 LED 마스크 판매를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이쪽이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관련주는 이 종목 하나밖에 안 보일 정도로 관련주가 사실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또 국내 백화점과 면세점에도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제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뷰티 제품 라인업도 굉장히 다각화가 되면서 B2C 제품이 이제 분기별 매출액이 굉장히 확대가 될 예정이다라고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6%와 33.6% 증가한 106억과 17억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보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증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봤을 때 이 종목 역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텍은 일단 앰뷸런스 등과 같은 특수 차량을 제조하는 전문 업체가 되겠는데, 그와 더불어서 오텍 캐리어와 같이 난방 기기와 공조 관련 제품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용 공조 시스템 사업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 최근 들어서 캐리어 브랜드에서 공기청정기와 렌탈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 올해 들어서 지금 더위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어컨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에어컨과 미세먼지 관련 산업에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오텍이 되겠다. 그에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 동안 약 45%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오텍 역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오텍도 현재 기관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까지 매수세에 동참을 해주면서 굉장히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텍의 차트가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상승세 이후에 조정이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잔파동 구간에 돌입해 있습니다. 잔파동 구간이라고 하게 되면은 큰 방향성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옆으로 횡보세를 보이면서 캔들만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점은 요 아래에 받치고 있는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저점으로 형성이 될 것이고,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현재 5% 굉장히 좋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텍까지 5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주마태 대표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CJCGV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련주인데요. 동사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4,500억 원, 영업이익은 193억 원, 각각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은 7,100%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2분기는 영화 비수기여서 1분기 대비 관객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2분기 전체 관객 수는 5,400만 명으로 1분기에 5,500만 명과 유사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2분기 중에서 최고 관객 수 및 매출을 달성할 전망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영화 관객 수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2분기까지 보여준 극장과 호황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나란 말싸미와 1920년 항일 독립군의 첫 승리를 그린 봉오동 전투가 현재 상황에서 주목받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도에 터키 법인을 인수한 이후에 적자를 기록했고, 2018년 말에 터키 화폐라 하는 리라화가 189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평가 손실 발생 우려에 따라 동반 하락을 했지만, 이미 누적 2,300억 원의 평가 손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 손실 발생 가능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
터키 상황이 더 이상 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3,600원을 드리는데요.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치라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5,4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가온미디어가 되겠습니다. 가온미디어는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IP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홈 게이트웨이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지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지만 반도체 선구매를 통해 하반기에 실적 훼손 가능성이 낮으며 인공지능 AI 제품을 비롯한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하여 계속적인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및 유럽과 미국향 셋톱박스 공급 증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월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 남은 분기도 기조 효과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개선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작년 다수의 경쟁업체가 철수하거나 M&A를 통해서 셋톱박스 관련 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AI 강조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동사는 2017년도 세계 최초 음성인식 AI 셋톱박스 기가 인증을 내놓았고 지난해부터 SK 브로드밴드에 누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가용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고 지난해 말부터는 북미향으로 AP 라우터 등의 매출도 본격화하고 있지요. 올해 영업이익은 410억부터 45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 매출액은요, 약 6,800억부터 7,100억 원이니까요. 상당히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볼 수 있겠지요. 목표가는 12,8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G3BNT가 되겠습니다. G3BNT는 안과 및 희귀질환 관련 신약 개발 기업으로 세 개의 자회사를 통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리젠트리라는 자회사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 RGN259를 개발하며 또 레누스 테라픽스라는 자회사는 수포성 표피방리증 치료제 RGN137을 그리고 오블라토라는 자회사는 경모세포종 뇌졸중 치료제 OKN007을 개발하는 자회사입니다. 동사는 지난 5월 신약 RGN259 미국 임상 3상 첫 피험자 투약이 시작됐다고 밝혔고요. 이번 임상은 미국 내 15곳의 안과 전문 병원에서 700여 명의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을 통해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의 상업적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동사가 개발 중인 신약의 치료 기간은 15일로 84일인 자이드라 대비 작용이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이드라는 경쟁 회사이지요. 그 경쟁 회사 대비에 부작용도 적은 데다가 대부분의 안구건조증 환자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노바티스가 일본 제약사 타케다로부터 안구건조증 치료제 자이드라를 총 계약금 53억 달러, 약 6조 원의 인수를 하면서 동사의 RGN259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이슈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임상이 진행 중이라는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대비 지나친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리서치 기관인 글로벌 데이터에서도 동사의 치료제를 향후 예상 매출 1위에 선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 가치를 높게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주로 가전,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생산,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력 제품인 MCU는 전자레인지, 청소기, 밥솥 등의 소형 가전 및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 가전, 셋톱박스, 또 산업용 카우처 등의 전기 전자제품에 적용 중이고요.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 LG전자, 쿠쿠, 대우전자, 휴메스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 리모컨 시장과 또 배터리 충전기의 MCU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무 인터넷 핵심인 통신칩을 결합한 가전제품용 스마트 MCU도 개발 중이고요. 또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또 가장 특징은 이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중국 반도체 법인 및 지사 5개까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삼성전자에서 낸드 플래시 감산의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낸드 플래시 감산을 하게 되면 낸드 가격이 급등하게 돼서 동사가 수익을 입을 전망이기도 합니다. 목표가는 7,300원, 손절가는 5,8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종목 에코프로비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차 전지 회사인 에코프로의 2차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된 기업입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방 사업은 리튬 2차 전지 사업으로 2차 전지에 활용되는 양극 활물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2차 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업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계 NCM, 곧 니켈, 코발트, 만간과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입니다. 원형이나 각형, 파우치형 등의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고 전기차용 2차 전지 소재 생산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 SDA와 SK 이노베이션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업체와도 거래하는 등 거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NCM, 곧 니켈, 코발트, 만간 계열에서의 최대 고객사는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은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통해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올해 연말 기준 배터리 캐파는 5GWh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4배가 증가한 20GWh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1kWh당 2kg의 양극재가 탑재된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SK 이노베이션은 내년에 4만 톤, 그 이후에는 12만 톤 양극재가 필요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내에 에코프로비엠의 점유율을 50%로 가정을 하면 2022년도까지 SK 이노베이션 향으로만 6만 톤의 NCM 캐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일본 신규 고객사양 1만 톤의 NCM 캐파까지 감안한다면 총 7만 톤의 NCM 캐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확정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올해 말 예상 캐파 5만 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만큼 공급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부터 67,000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55,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 이가람 전문위원은 SK네트워크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결과 어땠습니까? SK네트워크스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월요일 종가 기준을 봤을 때 어저께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단기 접근이었던 4%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아까 보여드린 화면처럼 기관에서 굉장히 크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산 가치 대비 앞으로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한 다른 그런 가치를 따져봤을 때 굉장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월요일 날 더 눌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종가나 또는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눌림 시에 매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제가 목표가를 6,000원을 말씀드렸고 손절가를 5,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현재로서도 그 관점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뭐 매수를 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6,000원까지 모두 6,000원까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5,000원에서는 손절을 보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SK네트워크스는 괜찮았고요. 네. 오늘은 어떤 게 좀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세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사업 내용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화면처럼 차트를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사례를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그 과거의 사례가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늘 저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단기적인 3,060원의 저항대에 바로 코앞에 와서 거래량이 줄면서 저가는 올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바로 3,060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굉장히 큰 상승세가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100억,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가벼운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봤을 때 다음 주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세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마태 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엔디포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목 어땠습니까, 움직임이? 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5,460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할 때 이 회사가 이제 전기전자 관련된 또 휴대폰 관련된 필름 생산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또 상승 모멘텀으로 갖는다 그러면 이제 신약 개발 기업 큐어바이오를 인수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큐어바이오를 인수를 통해서 이제 심장암 치료제,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그리고 강서구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서 80억 원의 차익을 챙겼는데 이 80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것이 궁금하다 하는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는 5,460원에 마감을 했고 또 오늘 전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계속해서 주가를 눌렀단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6,100원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쯤에 6,100원이라는 목표가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부동산 차익으로 챙긴 그 80억 원을 어떻게 쓸까 회사가 발표하기는 신사업 개발에 더 매진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엔디포스에 이어지는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추천 종목 중에서 지금 에코프로 BM을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공사의 주가는 오늘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라는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 또 SK이노베이션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캐파를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에 이미 먹거리를 더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2분기 실적 부진한 것 때문에 주가가 눌려서 상승을 못했지만 하반기 고성장세가 재개될 전망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단기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전체적인 특징은 좀 그냥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수 자체가. 그렇죠. 아무래도 예. 지금 지수들이 좀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매수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수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기관까지 같이 매수를 봐주면은 정말 좋겠는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은 물론 아니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기관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사실 좀 아쉬운 점이라고 좀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진짜로 큰 상승이 나가기 위해서는 기관까지 같이 매수를 참여를 해준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승으로 나갈 만한 이슈가 딱히 많아 보이지는 않은 게 현재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론 3분기에 대한 이 개선 전망이 지금 반도체 업황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한 기대감 정도는 형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 미중 간의 관계도 조금 더 풀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풀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유럽 쪽과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도 현재 좀 부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란이 지금 약간 조용해졌는데 또 언제든 다시 또 중동발 리스크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심하고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을 보는 관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를 좀 꼽아주신다면? 오늘은 저는 세트뱅크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신규 싶은데요. 상장주잖아요. 네, 오늘 예. 신규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이 세트뱅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상장이 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전자금융과 결제 플랫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인데 이쪽에서 지금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상당하고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큰 회사가 세트뱅크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핀테크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오늘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사실 이 종목은 그 공모가가 55,000원에 형성이 됐는데 희망 공모 밴드보다 초과가 되면서 지금 공모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하회를 하면서 뭐 상장이 됐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을 개인분들이 굉장히 좋아를 하는 이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차익을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또 신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와 똑같이 세트뱅크는 다 같이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오전에 10시 10분을 기점으로 해서 꺾이면서 굉장히 큰 하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은 또 다시 또 아래에서 저점 잡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개인분들이 좋아라라고 하지만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정확한 전략을 짜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서 손절을 보려고 하는 찰나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면서 오히려 손절을 못하게 되는 발생이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좀 초보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런 세트뱅크는 조금 더 주가가 안정이 찾아진 다음에 한 달 정도 이상 지나간 다음에 보는 게 좋겠고 나는 단기적인 접근을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봉 차트를 켜놓고 나서 정말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잡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놀이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봉을 보여드리게 되면 굉장히 그냥 도치 형태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단기적인 수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단기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전략을 짜서 진입을 하신다면 굉장히 좀 차익실현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게 자신 있고 좀 확실하게 매매하시는 분들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보기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또 점유율도 굉장히 상당하고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장이 전망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구나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또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는 분들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의 특징주 XIENC를 가져왔습니다. XIENC 이 종목은 이제 건설 분야 건자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것은 그래픽과 관련된 건데요. 고품질 그래핀 제조, 그리고 다기능 표면 처리 강판, 기술 개발 관련된 거고 또 국제과제에 참여를 해서 6년간 연구 끝에 개발 과제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말이죠. 전에 시청자분께서 종목 진단을 의뢰하셨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종목 진단을 할 때에 주가가 2,000원대에서 2,05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2,05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적절하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좋은 매도 타이밍이 왔었는데 주가가 다시금 눌렀죠. 눌렀다가 오늘 재차 상승이 나오는데 큰 상승이 나와서 좋긴 한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면 이제 그 자리가 2,020원인데 한 호가 아래 2,015원까지만 상승이 나왔어요. 이전 고점이 2,050원이고 오늘 고점이 2,015원입니다. 2,015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전고점이 이제 2,050원을 넘기려면 다음 주 흐름을 봐야 될 텐데 2,050원을 넘겨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을 다 뚫어버리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픽 관련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 이제 국일제재라는 종목이 있고요. 국일제재는 고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이긴 한데요. 근데 이 XIENC는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2천억이 넘고요. 그 작년에 영업이익이 46억인데 영업이익 50억에서 올해 100억 정도 사이만 기록한다 해도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이상은 가도 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가 상승이 크다 하더라도 눌렀을 때는
매수로 대응해도 좋을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급등을 기록했던 종목들은 눌렀을 때 또다시 급등을 기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고점인 2,050원도 넘길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주 대표님이 이게 한 2주 정도 전이었나요? 지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살짝 언급을 사적으로 해주신 한번 보라 차트가 재밌다라고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주 대표님 다음에는 이렇게 좀 차트 재밌는 종목들도 특집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375번님이 SK하이닉스 지금 들어와 있고요. 67,900원의 비중 25%, 수익이 일단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좋은 단가에 진입을 하셨고요.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쵸. 이럴 경우에는 사실 SK하이닉스는 개별주 종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있는 SK하이닉스가 되겠는데 변동성은 현재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4일 연속 상승세, 그러니까 양봉의 모습을 보여줬고 3일 연속 현재 상승세 이후에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코스피 차트를 놓고 같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또 안 좋은 하락세 이후에 또 3일 연속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날 수 있는 하루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돼도 2110선은 넘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모멘텀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박스를 그리기 위한 박스 상단으로의 접근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는 연이익 외국인과 기관이 3일에서 4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에서 매도세가 강하진 않지만 약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전량 매도를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보게 되면 전기전자 쪽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사고 있고 기관은 또 팔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전기전자 쪽에서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예견해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은 바로 전량 매도를 보는 전략보다는 분할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단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이 앞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까지 한 번에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매도를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분할로 매도를 보는 게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분할로는 오늘 매도를 일부 수익 실현을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눌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의 고가를 뚫고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8만 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물량들에서 차익 매물 또는 손절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큰 상승이 나타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모두 전량 매도 실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72,500원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수익 실현을 보고 나머지 전략은 8만 원에서 전량 매도 또는 72,500원 이탈 시에 일단 전량 매도하고 저가에서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을 좀 하자는 얘기. 그렇죠. 예,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매도 패턴을 조금은 귀찮으시겠지만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4437번님의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51,500원의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는데 주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참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현황도 좋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1분기에서 영업이익이 120억을 달성을 했는데 이런 추세라 그러면 전년도 영업이익을 능가할 수 있거든요. 영업이익 400억에서 500억 정도 전망을 하고
또 OLED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소폭 아주 조금의 지금 이익 구간인데 지금 일봉상에서는 저항대를 뚫고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올라온 상황이고 주봉상에서도 상황을 보게 되면 6만 원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6만 4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4만 5천 원에서 6천 원, 그 부분이 오게 되면 손절가가 되겠는데 6만 4천 원까지 무난한 상승이 가능한 것은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쳐주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목표가를 6만 4천 원으로 안내를 드리겠고요. 다만 이 지수 측면에서 지수가 꺾여버렸을 때는 동종목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수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서 손절가 제가 말씀드렸던 4만 6천 원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46,000원을 꼭 기억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세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 들어와 있고요. 38,475원. 굉장히 복잡한데요. 8825번님. 비중 15% 아마 두세 번 정도 5%씩 나눠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단가 대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은 LG 이노텍의 시스템 방산 산업이 이제 분산되면서 나온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은 2월 달에 이제 한화 쪽에서 방산 공장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회사의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전망에 따른 하락세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 쪽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는 내놓고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심리상 이거를 바이라는 거를 셀로 바꾸기엔 쉽지 않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추기만 하는 건데 목표 주가를 낮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종목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현재 좀 많이 손실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대응을 본다라고 했을 때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는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4분기를 놓고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이 앞전에 나왔었던 저가를 지킨다면 27,950원인데 이 부분을 깨지 않고 또는 깬다라고 해도 5% 이상 밀리지 않고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긴 횡보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리스크는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27,950원 이 부근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비중 15%이시고 지금 손실이 좀 매우 크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7,950원 이탈 시에는 그 비중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잔량 가지고 하반기까지는 끌고 가시되 만약에라도 이탈되지 않고 올라오거나 일단 그 남은 잔량만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에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매수가가 38,000원대에 있는데 이 38,000원대보다 35,000원 부근은 또 가능하겠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0원에서는 과감하게 모두 전량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나온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의 저가에서 계속 수량을 태우기보다 강한 종목을 좀 골라서 종목을 바꿔서 다시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59번님은 올릭스 51,000원의 비중 35%. 손절 라인이 궁금하다 하시는데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예, 올릭스는 난치성 질환 관련된 이제 바이오 기업인데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주가 눌림에 동반해서 이제 하락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올릭스는 개인들도 많이 선호하고 지난 6개월 동안 90억 정도 개인들이 매수했지만 동시에 외국인도 120억 정도 매수한 상태입니다. 수급면에서 외국인도 이렇게 동사의 주가를 많이 샀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바이오 쪽에서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6월 28일 4만 50원 저점을 기록하고 또 그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횡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저는 상승에 좀 무게감을 두고 싶은데요. 예, 상승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저항대가 인목균형표상의 기준선 저항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5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 목표가는 5만 원 보시되 앞자리 4자가 5자로 바뀌기 전에 한 49,000원대, 49,500원대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매수가가 이제 5만 원을 좀 넘기 때문에 부담되신다면 절반을 덜어놓고 그다음에 주가 눌렀다가 다시 5만 원을 돌파하면은 그때 전량 청산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손절가를 정한다 그러면 만약에 4만 원이 무너지면은 또 3만 5천 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손절가는 짧게 4만 원으로 보시되 목표가는 4만 9,5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올릭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동시호가 저희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86.53포인트입니다. 6포인트 가까이 현재 올라와 주고 있고요. 잘 달리네요. 그래도 그나마.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77부터 2090까지 올라왔고요. 장중에 좀 조정이 있는 듯 하다가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2085선에서 현재 위아래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30억 원까지 줄어들었고요. 기관은 전주체가 팝니다. 지금 뭐 프로그램 매수도 안 들어오고 투신도 팔고요. 연기금도 팝니다. 개인이 343억 원 순매수해주네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낸드 지금 감소 우려로 오히려 이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가져갑니다. 소폭이지만 SK하이닉스가 살짝 조정이 나오는 건 워낙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6만 5, 6천 원부터 지금 7만 5천 원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왔고요.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사이익 얘기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올라가고 LG화학이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시총 6위로 내려앉았고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텔레콤 올라가는 가운데 포스코 보합입니다. 오늘 통신주들 잘 달립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보시면 680 회복을 합니다. 680 언저리에서 지금 끝날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도 잘 달립니다. 전체적으로 682 고점 찍고 장중 조적 677까지 나온 뒤에 다시 680 터치를 합니다. 수급 주체 보죠. 개인과 외국인이 사는데 오히려 여기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개인은 매수 물량을 줄입니다. 기관 팔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모두 하락입니다. 헬릭스미스도 빠지고 펄어비스 빠지는 가운데 신라젠, 강보합권 혹은 상승, CJENM도 소폭 상승.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잘 버텨주고 있고요. 슈젤은 오히려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SK머티리얼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잘 달리고 KMW 오늘 5G 관련 통신 장비주들이 훨훨 나는 모습 보여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낙폭을 줄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옵션 만기를 했었는데 옵션 만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어지럽게 정신없이 뭐 천당과 지옥으로 오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뭐 급등락이 반복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 사실 좀 어렵게 갈 수 있었는데 다행히 또 바닥을 잡고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많은 개인분들이 이제는 추세 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추세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시장에 좀 많은 부담감이 사실 실려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과 중국이 끝난 협상도 아니고 또 이란도 현재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더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앞전에 나왔었던 갭발생된 부분, 이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닐까. 만약에 정말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대 2120포인트 부근까지 요 부분에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보다는 이 부근에서는 굉장히 강한 또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올라오면은 내 종목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풀렸구나라고 하기보다는 좀 현금화 전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중국에서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 GDP 발표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장 초반은 GDP 발표 이전까지는 분명히 좀 횡보세가 나타나다가 이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은 장 초반 대응보다는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결과
이 부분을 좀 체크를 같이 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GDP와 함께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 고정자산 투자까지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5G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도체와 IT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IT 관련 쪽으로 수급이 쏠려야지 좀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지금은 좀 거꾸로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면서 앞으로 나올 글로벌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계속적으로 실어 나가기보다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 상승을 보고 있는 종목군들로 포트를 짜신다면은 조금 더 좋은 내 포트가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대표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도 다음 주가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는 좀 더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현금화 전략 조금 전에 이가람 위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전략이고, 좀 더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적당히 현금화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전량 현금화를 시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100선에서 2130선 그 구간이 오면 좀 좋은 구간이죠. 매도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이고, 시장을 잠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부터의 그리고 하단에서부터의 추세선을 긋게 되면은 그 추세 상단에서의 그 저항대를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글로벌 환경도 마찬가지고 국내 환경도 마찬가지고 주가 부양을 할 만한 그런 소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는 좀 더 시장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예의주시하시면서 반등 시에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고, 또 이 시장의 흐름이 꺾여서 또 지난 저점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또다시 매수를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를 좀 더 가깝게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도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29% 올라가면서 2086.66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680선 위에서 끝났네요. 0.6%나 올라가면서 681.17포인트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올라가네요. 5원 70전 올라가면서 1179원 20전에 1180원 바짝 근접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시장이 오늘도 상승을 합니다. 이번 주는 만기 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방향을 잡아주면서 시장에서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이 강력 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지 않는 기관의 모습이 좀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관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이 시장을 받쳐줬던 기관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안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시장의 수급이 약간 꼬여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 100% 상승 쪽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수급적인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네요. 매도를 하는데 막판에 외국인이 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왔을 때는 매수였거든요, 외국인이. 그리고 프로 비차익에서도 매수였고요. 근데 매도로 바뀐 게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금 290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일자별로 보면요, 거의 스트레이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매수 1,000억대, 2,000억대 매수한 거에 비하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지금까지 시장을 받쳤던 그 모습으로 본다면 지금의 매도는 뭔가 시장에 대해서 만족치 못한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장이요, 어저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근데 파월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 말인데요. 일단 파월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을 통해서 일단 연준은 외통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실망 매물로 해서 시장이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파월의 선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 행보를 보였을 때 문제가 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에 보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자충수라는 의미가 주는 의미인데요. 지금까지 이 연준은 명분이 있어야 금리 인하와 인상을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두 가지가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거나, 자, 이러면 금리 인하를 하고, 실업률이 내려오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금리 인상을 했던 게 미국 시장입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경기 둔화라고 표현합니다. 내려가는 쪽으로는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경기 둔화라고 합니다. 이 둔화 시점에 항상 금리 인하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퍼펙트하게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과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때문에 선제적 방어 대응을 한다는 거죠. 이때까지 연준은 한 번도 선제적 대응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고점을 못 넘기고 여기서 악재가 밟아서 금리가 이 시장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요, 이 금리 카드가 경기 둔화 시 막는 카드였는데 이 카드를 다 소진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준으로서는 시장 대응 능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연준 입장으로서는 굉장한 모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여기서 한편으로 본다면 결국 파월이 정치권에 항복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으로 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트럼프 대통령. 근데 거기다가 통화 정책까지 끌어들이려는 트럼프의 모습에 파월이 손을 든 상태인데, 만약에 이것이 연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말한 것처럼 자충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문제는 그 시점이 정말 도래한다면 시장은 정말 충격 속에서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어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돌파가 됐죠. 이제 돌파가 되면 이제 투자가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많이 가는구나. 절대 많이 아니죠.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27,800 이상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7,800까지 계속 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금리 인하를 안 한 거잖아요. 기대 심리로 올린 것 치고는 지금 24,000 중반대에서 올리기 시작해서 거의 3,000포인트 10% 이상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본다면 상당히 기대 심리가 컸던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 나온지 봐야겠죠. 이게 오버슈팅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시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국장인데요. 중국이 이러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침체될 것 같다. 이때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은
주들은요 6.5% 이상에서의 움직임을 보였어요. 근데 이 중국은 항상 우리가 마사지를 한다고 합니다. 지표를 마사지를 잘한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이 요번에 나오는 거는 뭐냐 6.1에서 6.4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무역 분쟁을 통해서 기업들이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침체가 됐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발표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만약에 침체가 됐다면 중국이 새로운 경기 부양 가능성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중국이 이때까지 했던 것은 항상 이 핀셋식으로 필요한 곳에 부양책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시장에 핫하게 움직이려면 금리 인하 쪽에 가야 됩니다. 항상 지준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갔었죠. 금리 인하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 시장이 이 성장률 침체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성장률 침체를 예고해서 미국처럼 선제 대응 시점이 나온다면 국내장도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중국도 침체 예고가 됐기 때문에 경기 부양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일정 부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뭔가 시그널을 주는 것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국 차트로 보면 굉장히 좋은 상태는 아니죠. 오늘은 0.61% 정도 현재 상승 중인데요. 지난달에 이게 월봉인데 지난달에 양봉을 줬어요. 그래서 그 전달에 음봉을 메우는 양봉이 나왔는데 다시 음봉이 나와서 이 양봉을 메우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더 밀려버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일단 중국은 반등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올라서서 아래꼬라 길어진 캔들이 나온다면 중국이 반등할 수 있겠죠. 아마 그거는 2분기 성장률 침체에 대한 부분에 경기 부양이 꼭 필요할 거라는 거죠. 결국 지금 중국 시장은 뭔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그러한 차트의 모습을 가졌고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국내 시장이요. 어저께 2080 정확하게 찍었죠. 오늘도 6포인트 정도 올라서 2086이 됐어요. 그래서 2000 안착 시도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가 추세적으로 다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수급적으로는 주도자가 없습니다. 외국인도 어설프게, 기관도 어설프게 이런 상황에서 일단 지수는 올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모습은 좀 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으로 100%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음은 안으로 살짝 진입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어제 윗골에 메워지면서. 근데 이 주가 발산 후행 스팬이 이렇게 캔들을 타고 있어요. 타는데 급격하게 올랐어야 되죠. 급격하게 올라서 후행 스팬이 이 캔들을 벗어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은 최소 20포인트, 많게는 40포인트 정도는 올렸어야 정확하게 다음 주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실패가 났어요. 그렇다면 결국 주봉에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봉 차트로 보시면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내려오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돌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상승을 하더라도 제약이 되면서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일본발 악재로 하락하고 그리고 주 중반부터는 파월 의장의 호재성 발언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한 주간의 이슈들 주말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주를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할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